설날 새벽의 공기. 설날 아침 5시 50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울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대합실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설렘, 피로,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곳에 대한 체념. 준호는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올해는 꼭 아침 차 타고 와라. 그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3년 전 설날 이후 그는 고향 가는 길이 두려워졌다. 그날도 이런 새벽이었다. 텅 빈 버스. 6시 30분. 그가 탄 시외버스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다. 운전기사 1명. 그리고 맨 뒤 창가에 앉은 노인 1명. 버스 문이 닫히고 출발하려는 순간 준호는 통로 바닥을 내려다본다. 붉은 자국. 처음엔 흙인가 싶었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며 흔들리는 순간 그 자국이 미세하게 번들거렸다. 피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손을 가까이 가져가자. 철 냄새가 났다. 아주 선명한. 건드리지 마. 기사님 바닥에. 준호가 말하자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거 건드리지 마. 짧고 낮은 목소리. 청소 안 된 겁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 고속도로 진입로. 그런데 이상했다. 설날 아침인데 차가 거의 없었다. 맨 뒤의 노인. 뒤를 돌아본 순간 맨 뒤 좌석의 노인이 그를 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젊은이. 쉰 목소리. 급히 아직 갈 데를 못 찾았어. 준호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사고라도 났나 보죠.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고는 났지. 설날 새벽이었어. 그 말과 함께 버스 안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듯 싸늘해졌다. 검색창 속 기사. 불안한 마음에 준호는 휴대폰으로 버스 회사명을 검색했다. 그리고 나오는 기사 하나. 3년 전 설날 시외버스 전복 사고 1명 사망. 사진 속 버스 번호. 지금 타고 있는 버스와 동일했다. 사망자 남성 36세. 이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다. 김준호. 자기 이름이었다. 기억의 파편. 3년 전 설날 그는 실제로 이 버스를 예매했었다. 하지만 전날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다.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12통. 결국 다음 차로 내려갔고 사고 소식은 뉴스로 접했다. 그때 스친 생각. 내가 탔으면.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도착지 사망 지점. 내비게이션 화면이 깜빡인다. 도착 예정지. 사망 지점. 준호는 소리쳤다. 이거 장난입니까?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분명 아침이었는데 고속도로가 사라지고 좁은 산길로 접어든다. 그리고 멈춘 곳. 3년 전 사고 현장. 당신이 대신 살았어. 기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자네 대신 탄 사람이 있었어. 기억이 번쩍 스쳤다. 매표소에서 표를 바꿔달라던 남자. 자신은 급히 취소했고 그 남자가 그 자리에 탔다. 그 사람은 죽었지. 노인이 말을 이었다. 죽어야 할 순서가 바뀌면 설날마다 바로 잡는다. 비의 귀환. 준호의 발목을 타고
붉은 액체가 올라왔다. 차갑다. 숨이 막힌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해진다. 기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피투성이가 된다. 노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돌려놔야지. 설날 뉴스. 설날 오전 뉴스. 오늘 새벽 터미널 인근에서 의문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그러나 현장에서 피는 발견되지 않았다. 카메라는 동서울 종합터미널 새벽 첫 차를 비춘다. 버스 문이 열린다. 새 승객이 올라탄다. 바닥에는 마르지 않은 피가 묻어 있다. 맨 뒤 좌석. 그곳에는 이제 준호가 앉아 있다. 그리고 말한다. 그거 건드리지 마. 화면 암전.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 토요일.